마흔에 읽는 니체, 장제형.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서 말한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아포리즘의 의미는 제대로 잘된 인간은 죽음을 제외하고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극단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쁜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살다 보면 꿈의 실현을 막는 장애물은 언제든 나타나기 마련이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감에 빠진다면 당신은 그 누구에게라도 해결책을 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잘된 인간은 인생의 답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시련에 맞서 싸운다. 그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세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하늘로 던진 주사위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어떤 눈이든 나올 수 있다. 또한 6이라는 숫자를 원한다고 해서 꼭 주사위 눈이 6이 나오게 할 수 없다. 즉 사람들이 던진 주사위가 뒤집히는 하늘은 우연의 영역이다. 그리고 주사위가 떨어져 1부터 6까지 하나의 숫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지는 필연의 영역이다. 니체가 삶을 주사위 놀이에 비유한 까닭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사위 놀이가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이다. 주사위 던지기의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다. 결국 니체는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긍정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이다. 망치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용기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을 준다.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릴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니체는 망각은 강한 건강의 한 형식이라고 말한다. 망각과 기억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망각과 기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때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제때 잊을 줄 알아야 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는 모든 글 가운데서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피는 생명의 본질 또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로 쓴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글을 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니체는 죽었지만 피로 쓴 니체의 글은 정신이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한다.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정신을 거스르는 죄다.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좋은 글이란 삶이 지향하는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 글이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삶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걸어가는 길을 지향한다.
니체는 건강상의 이유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후에는 글을 쓰기 위한 자신만의 서재도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여름에는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서 방랑의 길을 걸으며 글을 썼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며 얻게 된 생각을 수많은 글과 아포리즘으로 남겼다. 니체의 사상은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나는 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발도 항상 글 쓰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말한다. 글은 독자만을 염두에 두고 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자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투에서 책은 펜과 잉크와 색상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사색도 진지함도 영혼도 없는 글을 쓰지 말고 스스로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펜과 잉크와 책상, 즉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글을 쓰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겨난 부류의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니체는 지적한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뇌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진정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고통을 고뇌를 향한 열정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고통을 추구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창조적 역량이 더 세련된다고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내면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무리 본능에서 벗어나 고독한 길을 가야 한다. 죽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두려움 또는 공포라는 감정일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왜 그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 모두 죽음을 대단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은 아직도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이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무모한 삶에 대한 욕망을 떨쳐낼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1000년을 살게 된다고 과연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40 이후 살 날이 길어야 5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많은 사람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만 집중할 뿐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숨이 붙어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제때에 살고 제때에 죽어라.